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문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김문수의 또 일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문수는 과거에도 말이죠, 김대중 노무현 저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3번이나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좀 되다 보니까 김문수의 활약상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국회의원을 3번 했다는 건 12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를 2번 했다는 건 8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20년이야 그것만 해도.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뭐 택시운전사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분이 그럼 국회의원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김문수만큼 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김문수만큼 저격수가 없어요. 그 당시 노무현의 저격수를 나섰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문수가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노무현이 또 좌파고 김문수도 과거에 또 좌파였으니까 어느 정도 좀 봐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원래가 이제 걔들이 노무현이라든가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도 저격수 활동을 했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가장 큰 저격수가 바로 김문수였습니다. 자, 그때 무슨 말이 나왔냐면요, 노건평에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노건평이가 원래 말썽을 많이 피웠잖아요. 이게 노무현이 형 노건평이라고 그거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그야말로 현장 조사까지 하면서 김해로까지 내려가면서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 바로 김문수입니다. 그리고 그 의혹을 갖다가 만천하에 공개한 사람도 김문수입니다. 심지어 그 의혹의 현장 간다고 그 아는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새벽 4시에 밥에 갔다가 새벽 4시에 서울로 올라오고 그런 것들을 현장에 나가는 걸 전혀 주저치 않는, 그야말로 이 김문수가 그냥 노동은 현장에 살았잖아요. 지금 차병진이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지 모르는데, 보통 이제 학생운동 한다고 그러면 이 대학생들이 위장 취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학생들이 한 6개월만 하면 입에 거품 물고 다 자빠져진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힘든 현장에, 노동 현장에 가서 노동 안 하던 애들이 쓰지 않던 근육을 쓰는 게 쉽지 않대요. 머리 쓰던 애들이 가가지고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서 노동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애들이 대학생이라는 걸 처음에는 밝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걔들하고 똑같이 먹고 자면서 또 걔들하고 뒹굴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6개월도 못 버티고 잘 버텨 1년 버틴다는 거야. 그래서 뭐 임종석이니 뭐 어쩌고 떠드는 놈들 이거 전부 다 말로만 어쩌고 노동운동했지, 걔들 학생운동만 했을 뿐이지 노동운동은 하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김문수는 여기서 전설이라는 거야, 전설. 김문수가 그 투쟁력 하나는 말이죠, 누구도 따를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뭘 잘하느냐, 현장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돌아다니는 것도 잘하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가는 거야. 택시 운전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막. 그래서 그 당시도 현장 조사를 가면서 밤에 내려갔다가 새벽에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그 현장 조사, 증거 조사를 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마산에 노건평 씨 거기 동창이 있대. 이 사람을 만나러 갔다는 거야. 노건평 동창을 만나가지고 노건평의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히려고. 그래갖고 이 고기 동창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노건평이가 미등기 전매로 2억 1천만 원짜리 그 과징금을 냈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미등기 전매했다가 벌금을 물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걸 갖다가 세금 포탈 혐의로 걸어가지고서 그야말로 두드려 버린 거야. 그러니까 노건평이가 이렇게 부동산 투기하면서 미등기 전매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과징금 물고 이런 것들을 수집해 가지고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갖다가 만천하에 까발리고 노무현을 갖다 정조준한 사람도 바로 김문수다. 김문수가 노무현의 저격수였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 노건평 부동산 투기 의혹이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 그냥 뭐 부동산 투기를 한 정도가 아니고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아주 나쁜 놈 아니에요. 그리고 노건평이가 정말 뭐 돈 같은 거 여러 군데서 이렇게 문제가 있고, 사실은 노무현 때문에 이 노건평이가 깜빡 안 간 거고, 사실은 노무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노건평도 물론 잠깐 뭐 이렇게 뭐 수사받고 뭐 이렇게 갔다 오긴 했지만 그 정도에서 멈춘 거야. 원래가 노무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그 권양숙과 뭐 그 노무현 아들 딸도 다 그냥 거기서 멈춘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지금 노무현을 저격한 사람이 그 당시 정형근 의원이라고 있어. 정형근 의원도 대단했어요. 이 정형근 의원도 검사 출신인가 그래. 이 사람도 노무현을 저격하는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마저도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노무현 저격하는 걸 멈췄다는 거지. 대통령 되기 전과 대통령 되기 후는 또 틀리니까. 그랬는데 이 또 어느 정도 하다가
뭐 너무 심하다 싶었는지 노무현 저격수를 사실 정경근조차도 조금 이렇게 멈추는 순간에도 그야말로 김문수는 멈추지 않고 노무현 저격수를 계속했다는 거지. 집요하답니다. 집요하게. 그래서 노무현으로부터 고소도 여러 번 당했다는 거야. 이걸 알면 알잖아. 고소를 여러 번 당했다는 거야. 오죽했으면. 그리고 김대중 저격수도 또 상당히 또 이 김문수였고, 그야말로 김문수야말로 이런 또 부정부패 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그런 걸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닌 거야. 안 지나가는 거야. 끝까지 집요함, 이 집요함, 이걸 김문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가 만약에 이 지금 이재명을 저격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재명을 지금 뭐 저격은 해왔습니다만 이제 그 뭐 의원 자격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김문수가 유튜브 하면서 또 어떤 지금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근 한 10년 이상 동안 10년 정도 바깥에 있었잖아요. 저 안에 있고, 그런 거 하는 것은 계속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저격한 적은 없어. 근데 지금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저격을 시작하면 이재명 엄청 골치 아플 거야. 이재명에 대한 저격을 이제 김문수야말로 또박또박 저격할 거거든. 김문수가 이번에 설란영 여사가 말이죠, 나는 법카로 쇠고기 안 사먹었다, 딱 바로 저격해버렸잖아. 이런 저격이야말로 가장 아픈 저격이거든요. 그리고 반박할 수 없는 저격이거든요. 오죽했으면 지금 이재명조차도 김문수한테는 이 화해 손길을 내밀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영혼을 바꾼다면 김문수와 바꾸고 싶다, 뭐 한동훈이는 별로다, 이런 말을 했거든. 그 뭐 당연한 말 아니야. 한동훈하고 어떻게 바꾸겠어, 그 깐족이하고. 결국 김문수의 삶에 대해서 이재명조차도 이걸 존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문수하고 이재명이 붙으면요, 저는 김문수가 이재명을 완전히 KO시킨다고 봐요. 김문수를 그렇게 띄엄띄엄 보면 안 돼. 1대1로 딱 붙는다고 생각해보세요. 1대1로. 물론 이준석이 있다 하더라도 이준석이는 얘도 김문수를 저격하기 힘들어. 뭘로 저격할 거야? 그럼 이준석이는 분명히 이재명은 때릴 거라고. 그러면 셋이 붙어도 좋고, 이준석이가 김문수를 도와주고 다음을 지약해도 좋아.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붙으면 확실하게 김문수가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김문수를 아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김문수의 그 어떤 전설적인 어떤 투쟁의 역사, 지금 다시 또 그것이 해자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저격수로 활동했던 사실, 그 다음에 김대중 저격수로 활동할 때도 김대중이도 그 아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김대중은 사실은 그때만 해도 서로 덮어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넘어간 거지, 지금의 잣대를 들이대면 김대중의 아들들이라든가 뭐 그 김영삼의 뭐 아들이라든가 이 비리가 어마어마한 거야. 물론 뭐 깜빵 갔다 왔지만 그거는 다른 걸 덮기 위해서 잠시 갔다 온 거지. 솔직히 얘기하면 얘들이 그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질렀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때 이런 어떤 비리를 밝혀내고 그걸 저격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김문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의 집요함, 김문수의 투쟁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1도 그야말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을 그야말로 상대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 김문수다. 여기에 이론의 여지가 있느냐? 그러면 지금 한덕수로 가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한덕수를 갖다가 그렇게 후보를 교체해가지고서 가려고 하는 거냐? 그거는 이놈들이 말이죠, 내각제 뭐 아니면 권력을 갖다가 계속해서 향유하고 싶은, 지들 이제 5선 정도 했으면 나가리 돼야 되거든. 나가리 안 되고 계속 해먹으려면 한덕수가 좋다. 김문수가 되면요, 이 새끼들 전부 다 나가리 시켜버릴 거야. 그리고 김문수가 되면은 이제 당대표 딱 이제 김문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딱 세워가지고서 그야말로 나가리 시켜버리고서 개혁해야 돼. 그런 것이 두려우니까 그러는 건데, 김문수가 저 지금 쌍권한테 밀릴 사람이 아닙니다. 강신업입니다.